자, 문제 해결 능력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1페이지 연습 문제 243번이고요. 자, 얘는 화면 보면서 앞에 칠판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 문제를 그동안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설명이 결국 비슷한 게 반복이 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세요. 어떤 걸 하라는 거냐면, 자, 보시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 워크숍을 가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예약을 한다. 비싸게 예약을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죠. 저렴하게 예약을 하려고 하고, 총원 12명, 성별이 나와 있고, 자, 뭐 2인실 쓰는지 5인실 쓰는지에 대한 내용, 숙소는 같은 성별끼리만 쓴다는 내용, 운송수단이랑 숙소는 인원을 나눠서, 뭐 예를 들면 누구는 고속버스, 누구는 기차,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자, 어쨌든 운송수단에서도 최저요금을 찾으면 되고, 숙소에서도 최저요금을 찾으면 되는 상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선택을 하면 돼요.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하냐, 첫 번째는 어차피 이 문제는 저렴한 걸 찾아서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뭔가 이 중에 저렴한 애가 누군지 알아서 걔가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그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바로 택시 얼마, 고속버스 얼마 일일이 계산해서 비교할 건지, 그러니까 12명 인원에 맞춰서 총액으로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뭔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엔 1인당 얼마의 비용으로 가냐, 그냥 그 차이거든요. 1인당 얼마의 비용으로 갈 수 있냐의 그 차이라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고 명당으로 나와 있고 뭐 대당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뭐 사실 3만 원이겠죠. 4명이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봐서 약간은 뭐 계산하지 않고도 좀 비교를 통해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저렴한지를 먼저 좀 추려놓고 걔만 딱 골라서 계산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시험이었으면 저도 어떤 선택이 좋을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는 습관적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선택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좀 추려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봐요, 문제를.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일일이 계산하고 가도 상관없다. 계산이 어렵지 않거든요. 숫자가 막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그냥 어차피 일일이 계산하는 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좀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저렴한지를 생각하고 푸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12명이 이동하거든요. 12명이 택시 타고 가는 게 싸겠어요?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 그죠? 상식적으로 안 낸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지. 물론 계산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버스랑 택시가 있는데 택시를 이용한다? 좋은 선택은 아니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4명이죠? 대당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건 한 명에 3만 원이란 뜻이에요. 한 명에 3만 원인데 왕복으로 이용하면 10% 할인해준대요. 그쵸? 근데 얘는 10명 이상 가면 일단 1인당 비용이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할인율이 더 높죠. 얘가 더 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택시가 좀 택시만 이용하는 건 금방 배제가 돼요.
그 다음에 기차랑 고속버스는 어때요? 일단 명당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쉽죠? 할인율만 달라요. 할인율만. 일단은 뭐 단순하게 뭐 비교를 하자면 10명 이상이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15% 할인이랑 5% 할인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5% 할인이라고 하면 뭐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 맞죠? 이만큼 할인이고 여기에서 5% 할인이면 이만큼 할인인데 누가 더 저렴하죠? 이쪽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이용할 때도 고속버스가 기차보다 더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일로 봤을 때는 고속버스가 할인율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저렴할 것 같은 상황이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대당이고 10명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잠깐 봤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5% 할인이면 요만큼 할인이니까 결국에 1인당 요 금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1인당 어때요? 요게 10만 원 아닌가요, 이거? 내가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편도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뭐 편도만 생각합시다. 이거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5만 원 더하면 26만 원이고 10명이니까 이거 1인당 2만 6천 원이죠. 얘가 제일 싸죠. 다른 애들 백날 조합해봤자 얘보다 싸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게 제일 저렴하다는 판단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숙소 예약 이제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계산은 하죠, 나중에. (2일) 3,750원 뺐으니까 250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이제 12명이에요. 곱하기 2도 하고 할인율은 이미 적용된 거죠? 자, 요거고 숙소. 자, 여러분들 요 내용 잘 보세요. 각주 2인실은 B호텔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요 내용. 자, 그래서 팀장인 2명은 2인실 쓴다고 했으니까 요거 쓰겠죠? 그냥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 남자 5명, 여자 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숙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하냐라는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데, 그냥 봅시다, 어쨌든. 자, 이건데, 보시면 1인당 가격이 2만원. 25,000원, 2만원, 45,000원, 뭐 이렇게 보이죠? 23,000원, 뭐 이런 식으로. 1인당 가격이 좀 저렴한 데에 많이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 하나에 5명을 다 넣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성 5명인데, 최대 수용 인원이 5명인 데가 없죠. 1인당 비용이 저렴한 데가 물론 있긴 있지만, 어차피 잘 봐요. 여기에 4명, 여기에 1명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여도 어차피 13만 원 드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비용은 여기가 물론 C호텔이 저렴하긴 한데 애초에 얘네는 이 5명이 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을 2개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방 2개 고르는 조합이라면 이렇게 2개의 조합보다는 이렇게 2개의 조합이 더 저렴하겠죠? 2명, 3명 나눠서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남은 5명은 A 호텔이랑 D 호텔에 이렇게 나눠 들어가는 게 더 저렴하거든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뭐 이 뒤에는 그냥 사실 조합해서 푸는 거니까 특별히 제가 같이 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계산은 특별할 건 없었던 문제네요. 자, 이거는 계산보다는 어떤 호텔을 이용해야 되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냐, 그걸 골라내는 데에 핵심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계산 과정까지는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244번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이 내용 잘 보세요.
안내 한번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내용.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광고 예산이 있고 광고 1회당 비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1회당 수익 증대 효과가 있는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거 두 번째 조건. 자, 수익 증대 효과가 매번 10%씩 감소한대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수익 감소를 계속해서 광고를 했을 때 수익 증대 효과가 예를 들면 뭐 5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의미인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얘네들이 각각 뭐 예를 들면 얘 10%씩 줄어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1,08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0% 줄 때는 120이 주는 게 아니라 108이 줄어서 972만 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97.2만 원을 빼서 800 얼마가 나오고 이 계산이 되게 귀찮죠. 번거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나하나 일일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모든 애들이 10%씩 감소한다라는 건 동일하니까 1회 광고하고 2회 광고하고 3회 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감소하는지는 사실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준이 될 만한 애로 미리 계산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얘가 좀 제일 숫자가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얘가 10% 줄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 10% 줄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 줄면요. 81 빼는 거라서 729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 줄면은 73이라고 합시다. 73 정도 빼주면 656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 빼준다고 하면 65 정도 빠지는 거니까 600 밑으로 내려가죠.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A만 놓고 봤을 때 한번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세야 했죠? 처음 광고할 때 이만큼 효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광고했을 때 이만큼의 효과고요. 여기는 6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비율을 보라는 거예요. 비율을.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얘가 5번 광고하면 얼마겠어요? 제가 5번 광고하면 요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애초에 얘보다 얘가 10% 더 크니까 얘보다 얘가 10%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7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 말 이해되나? 얘는요? 얘보다 얘가 20% 더 크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값들도 전부 다 이 아래쪽이 20%가 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해두면 좀 가늠이 잘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그냥 A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A는 총 몇 번 광고를 하나요? A는? 일단 1회 하고요. 두 번째 회차에 하겠죠. 세 번째 회차도 하고 네 번째 회차도 하고 돈만 있으면 5번째 회차도 할 거예요. 근데 6번째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얘는 어때요? 광고 예산이 2,8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회당 광고 600만 원씩 들였을 때는 4번밖에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A는 4회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맞나요? 자, 이런 상태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4회 맞죠? 4회 맞아요? 그러네. 요거는 좀 정확하게 봐야겠죠? 4회 광고할 수 있는 상태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B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맥스가 어디인지 이걸로 먼저 해보면 되겠죠? 이 맥스로는 5회 같아요. 여기다 5 곱하면
3,400이니까. 5회고,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 금액보다 밑으로 가는 때가 언제예요? 요때죠. 보여요? 여기서 10% 올라가면 700 넘어간다라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5회까지는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렇게 해요. 총 5회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돈이 좀 많아요. 얼마죠? 7에 56, 7회. 87에 56, 요건데, 87에 56, 요건데, 여기서는 요렇게 봐도 좋아요. 자, 보세요. 이게 숫자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이제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잖아요. 비율을 생각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이거 3분의 2니까 66%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1000으로 계산했으니까 66%가 되는 지점이 어디죠? 그러니까 얘는 요때까지밖에 못하겠죠. 그래서 요때. C는 4회까지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어떻죠? 얘도 4회까지밖에 못하네요, 최대. 이미 B가 5회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자, 요건 어때요? 마지막 거. 여러분들 여기서도 똑같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 3분의 2예요. 그럼 얘랑 횟수가 똑같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약간 기준 삼아서 해둔 게 있으면 다른 애들도 조금 더 간단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1000으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는 65.6%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로 시작했을 때 얘가 되는 금액이 비율로는 66.6%잖아요. 그러니까 66.6%인 거니까 이런 애들을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비교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한눈에 좀 보일 만한 문제가 있나? 245번 보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수행렬에 대해서 지난 시간이죠. 회차로 치면은 보수행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보수행렬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 같이 한번 보진 못했는데 요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푸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음은 두 회사의 제품 홍보에 따른 수익 체계를 나타낸 자료래요. 얘네 둘은 오랜 경쟁사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자, B 회사가 A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자료에 익숙해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A 회사가 P 제품을 홍보할 때 B 회사가 뭐 Q 제품을 홍보한다라고 하면 A 회사는 1억 원의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B 회사는 2억 원의 수익을 갖는다는 뜻이고 마치 A 회사의 수익, B 회사의 수익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각각 이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9가지의 결과가 가능한 거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거죠. A 회사가 어떤 제품을 홍보하냐에 따라서 B 회사 입장에서는 A 회사가 뭐 예를 들면 Q를 홍보를 해? 그러면 경쟁사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수익을 또 많이 내야 되니까 B 회사는 R 제품을 홍보하겠죠. 뭔가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여러분들도 봤을 수도 있어요. 유명한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 노래방 자주 가면 알 텐데. 두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옛날에 담합을 해가지고 그 비용 담합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이제 담합을 한 거지. 불법을 저지른 거지. 근데 그 법 규정에 자진납세를 하면 까주는 게 있대요. 벌금을. 근데 얘네가 나중에 걸릴 때쯤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뭐 자진납세를 했어. 그래서 얘네만 벌금을 물게 됐고 그 벌금을 사전에 뒤에서 이것마저도 나눠서 내자라고. 그러니까 벌금 여기서 이제 까주잖아요. 이 까주는 것까지 다 수익으로 일일이 계산을 해서 비용으로 계산해서 이거를 자진 신고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네가 무는 벌금 우리가 다 나눠서 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갔는데 얘네가 나중에 뭐 통수를 쳤나 봐요. 통수를 쳤나 봐. 그래서 얘네 사실 이거 담합한 거야. 이렇게 꼰지르면 얘네가 이게 몇십억이었대요. 몇십억짜리 과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안 꼰지르고 아끼고 있다가 A 회사가 살짝 경영 위기에 있을 때 그걸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 문을 닫았대요. 지금은 없어졌대. 뭐 그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뭔가 어떤 뭐 경영 상태라거나 방금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는 얘네가 뭘 홍보하냐에 따라서 B 회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때 활용하는 자료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예상치거든요. 이거 예상 이대로 되냐? 그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자료가 시험에 종종 활용이 됩니다. 자,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자, 245번. 요 내용까지 한번 봐야겠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요 자료는 분기별 소비자 선호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죠?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뭐 이런 건데 분기별로 소비자들이 이 R 제품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선호하는 시기에 홍보를 하면 수익이 증가하고 손해는 감소한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뭐 여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겨울에 잘 팔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분기. 자, 그냥 연습이니까 해봅시다. 여러분들 1분기라고 해봅시다. 1분기의 선호 제품은 R이었어요. 자, 1분기의 선호 제품은 R이었는데 자, 만약에 1분기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자, 얘네들의 그 수익 체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분기에 R 제품을 홍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는 반으로 줄고 수익은 절반이 늘어난다고 했죠? 자, A 회사가 R 제품을 홍보하는 상황이에요. 절반으로 줄어야 되고 수익은 절반이 늘어나야 되니까 14.5가 되겠죠. B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7.5로 계산해야 되고 요거 22.5 요거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홍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 체계가 달라지는 거고 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245번처럼 두 회사의 그 수익의 합계가 가장 큰 때가 언제냐? 여기에서는 언젠가요? 얘죠? 이거 더하면 15.5인데 여기는 15예요. 이게 더 크죠?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두 회사의 그 수익의 차이가 가장 큰 때가 언제냐? 아마 얘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선호한다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수익 체계에 있는 숫자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246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자,
자, 문제만 띄워놓을게요. 사실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나왔을 때 생소하게 느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긴 하지만 처음 보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고 뭐지 싶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빈출 유형이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내용 봅니다. 246번. 자, A가 1분기에 P 제품을 홍보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요 행, 그 다음에 B 제품이 A보다 수익이 많고 B 제품의 그걸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1분기에 얘네가 뭘 해야 되는지, 매 분기네요. 자, 요거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겠는데요. 246번. 자, B회사는 A회사가 P 제품을 홍보한다라는 정보를 통해 내년에 시행할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자 해요. 매 분기 B회사가 A회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홍보해야 하는 제품이 아닌 것은, 요거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요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탈자 수정 한번 합시다. 지금은 미리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봤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B회사는 1년 내내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요것만 1분기라고만 나와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년 1년 동안 계속 P 제품을 홍보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봅시다. 자, 분기별로라고 했어요. 자, 다행히 분기별로라고 했습니다. 자,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일단 A회사가 P 제품을 1년 내내 홍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행을 보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분기별로 품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고려해서 B회사가 A회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분기별로 해보란 뜻이에요. 분기별로. 자,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1분기는 여러분들 1분기는 B회사가 무엇을 홍보하는 게 좋은가요? 요걸 고려해야겠죠? 요걸 고려해서 얘를 7.5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1분기에 B회사가 P 제품을 홍보하면 이렇게, Q 제품을 홍보하면 얘란 뜻이고 R이면 얘란 뜻인데, 일단 B회사가 전부 다 문제 나와 있는 조건에 부합하죠. 어떤 조건? B가 A보다 수익이 더 크다라는 그 조건에 부합하니까 다 상관없고, 그 다음은 B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얘를 홍보해야겠죠. 그래서 1분기에는 R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고요. 2분기까지만 해봅시다. 2분기까지만. 2분기 Q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B회사가 Q 제품을 홍보한다 2분기에, 그러면 이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얘는 A회사가 더 큰 수익을 내니까 아니에요. B회사가 더 큰 수익을 내는데 이게 수익이 더 많죠?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했으니까 P 제품이 되는 거니까 선택지 2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3분기, 4분기를 다 비교하는 거였고, 다만 뭐 지금 뭐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더라도 이 26번에서는 문제에 1분기 동안에 홍보한다라는 이 내용을 그냥 1년 내내 P를 홍보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셔야지만 좀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푸시면 될 문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249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249번. 자, 좀 복잡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249번의 문제는 얘네가 매 분기 같은 걸 홍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249번은 매 분기 같은 걸 홍보하고 A 회사랑 B 회사가 같은 걸 홍보하고 그때 수익 차이가 가장 큰 수익차가 가장 큰 분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같은 걸 홍보한다고 했으니까 분기별 선호 장르를 동일하게 홍보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동일하게 홍보하는 게 이거고 분기별 선호 장르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네요. 그냥 얘는 1분기에 얘는 2분기에 얘는 3분기에 얘는 4분기에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수익 차이가 가장 큰 때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각주 맨 밑에 제품을 선호하는 분기에 홍보를 하면 월 수익의 100%가 증가한다. 100% 증가한다 무슨 뜻? 2배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풀어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이 2배씩 커지는 거면 수익 차이가 가장 큰 분기는 2배를 안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때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겠죠. 여기 6 차이 나니까 나중에 2배 뻥튀기 하면 12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분기로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별건 아닌 되게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뭐 이렇게 푸는 건데 그냥 의미는 크게 없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고 익숙해지라고 한번 억지로 이렇게 넣어서 풀어본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고 간단하게 뭐 코멘트를 해드리면 자원관리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저희가 다 풀어본 건 아니에요. 요거보다 더 다양하게 더 복잡하게 뭐 출장비 계산하는 문제, 뭐 여비 계산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저희 연습 문제에서도 같이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이 꽤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한 애들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계산 연습도 하고 어떻게 계산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수도요금 계산하는 문제에서도 어떤 점이 있었어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누진 체계를 알고 있어야 또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도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식으로 체크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안 푼 문제 중에 얘기해 볼 만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실비라는 말 알아요? 실비? 실비 얘기 나오는 문제 있지 않나? 있죠? 234번 교재 243페이지에 아까 쭉 지나갔던 문제인데요. 자, 여기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실비로 지급하며 이게 무슨 말이야? 실비가? 실비 여기 나와 있나 설명이? 실비가 뭐죠?
실비가 뭐예요, 실비? 무슨 여기도 나와 있잖아. 숙박비, 실비 나와 있고 상한액 나와 있고 식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뭐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실제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출장비 지급 규정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 보죠. 그때 뭔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문제로 만들어지는 걸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식비라는 건 네가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2만 원이라는 돈을 딱 정액을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2만 원, 식비 2만 원 받았는데 만 원밖에 안 쓰면 뭐예요? 만 원 남기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돼요? 자, 얘는 뭐냐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말해요. 실비라는 건. 실제로 네가 예를 들면 49,000원짜리 하룻밤에 49,000원짜리 숙소에 묵었으면 49,000원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실비라는 건. 얘는 정액을 주는 거고 얘는 딱 쓴 금액을 준다는 뜻이야. 실비라는 건. 근데 상한액이 있다는 건 뭐예요? 더 비싼 걸 쓰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식비도 만약에 실비로 하면 영수증 처리 언제 일일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각각의 요소들은 그냥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파트 할 거 좀 미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56페이지 잠깐 볼까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저도 좀 빨리 넘겨볼게요. 자, 여기. 자, 10번째 뭐 챕터로 묶어놓은 부분인데, 이제 자원관리에서 풀어볼 문제들은 일단은 저희 교재에서는 거의 다 풀어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써있지만 조직이해랑 기술 능력이랑 정보 능력 또 있나? 요 정도가 여기까지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조직이해, 기술, 정보 능력, 이렇게 7가지 영역이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의 공기업에 나오는 필기시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저희가 조금씩은 다뤄볼 거고, 예를 들면 10번째 챕터가 뭐냐면 조직이해 능력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 했을 때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라 응용 모듈의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오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도 조직이해 능력에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거랑 그런 것들을 이제 다뤄볼 거고, 얘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조직이해 능력에서는 어쨌든 이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표 유형들을 앞으로 풀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형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뭐 예제나 연습 문제 뒤에 많이 넣어놨는데, 조직이해 능력 파트는 애초에 이론형 문제를 안 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수리 능력이라고 하면 이론형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조직이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뭐 응용 모듈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응용 모듈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뭐 수학 분석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 조직도를 보고 푸는 문제나 아니면 단순한 이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조직이해 능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 관련된 상식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또 경영학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경영이나 경제 문제가, 한국사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상식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회사랑 관련된 내용은 지원한 회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고, 상식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가 상식인가요? 그 인터넷에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관우 모르면은 상식 없는 거다. 알아요? 관우 누구예요? 그 수염 기신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식이라는 거는 상식을 낸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뭘 낼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실제로 NCS 시험을 여러 번 치러봤을 때 많은 경우에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내지? 이런 걸 낸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땡땡땡 무슨 작가의 어떤 그 사람이 쓴 어떤 책인가 봐요. 제목이 나와. 베스트셀러였는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안 읽어봤거든요. 이거랑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랑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주고서 이것도 유명한 영화인가 봐. 두 작품의 공통으로 드러나는 뭐 주제가 뭐니? 본 적도 없는 책인데 이런 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 대비하고 싶으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냥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좀 더 되고 싶다. 상식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걸 좀 잘 알면은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조금 더 뭔가 녹여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상식 같은 것들을 좀 잘 모아놓은 그런 어떤 교재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시기에 시험 보는 시기에 되게 이슈됐던 사실들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환율이 올라간다거나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뭔가 이런 요소가 있죠. 뭐 그런 거라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경제학 상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온 적이 이미 있는데 그런 내용들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강의 시간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루진 않고 이런 응용 모듈 위주로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 다만 이론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긴 하셔야 될 테니까 제가 조직이의 기술 정보 능력에서는 교재에 관련 이론 여러분들 그 NC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수자용 학습 자료 있죠? 조직이의 능력과 관련된 이론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물론 얘도 요약본이긴 한데 제가 이 내용은 정말 대놓고 모듈형 교재라고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기본서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짜리의 그런 이론 부분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보고 그런 내용들 다 취합해서 넣은 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론보다는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조직이의 능력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이론 공부해야 될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론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해주시고 자 그래서 25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각 영역별, 조직이의 정보 기술 능력의 각 영역별 대표적인 응용 모듈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강의 시간에는 이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조금씩 예습을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 필요한 부분 설명드리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